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고탁악령 비판 주 1. 바쿠닌의 저서 정치와 무정부를 가리킴. 이 책은 1873년 스위스에서 러시아어로 출판되었는데 출판지도 저자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바쿠닌이 터무니없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책에 대한 객관적 논평에서 입증하고 있다. 상가로 전집 제18권 599쪽에서 642쪽 2. 독일 인민당은 1865년에 창당되었다. 이 당은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부르주아지의 대표자들, 특히 남부 독일 지역에도 가담하였다. 국민자유당원들과 달리 독일 인민당은 프루시아의 독일 지배를 반대하고 프루시아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하는 대독일 연방을 주장했다. 반프라시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일반적인 민주주의 구호를 옹호하던 이 당은 연방 분립주의적인 몇몇 독일 주들의 노력을 대변하기도 했다. 이 당은 독일 연방국의 이념을 선전하는 동시에 하나의 중앙 집권화된 동일 민주공화국의 형태로 독일을 통일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1866년 그 해기 노동자들로 구성된 작센주의 인민당이 독일 인민당에 가입했다. 인민당의 이 좌파는 반프로시아적인 입장을 제외하면 그 본질상 인민당과 공통된 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인민당 좌파는 여러 세력을 한데 묶어 민주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국민적 통일을 이룩하려고 했었다. 이 당의 주력은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 결별한 뒤 1869년 8월 사회민주노동당 상가로 아이젠하워에 가입하였다. 3. 1869년에 아이젠하워 강령 상가로 사회민주노동당의 강령 및 규약 1869년 8월 7에서 9일 사이에 아이젠하워에서 열린 전 독일 사회민주주의 노동자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대회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 있는 여러 독일인 노동조합의 대표들도 참석했으며 여기서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이 창당되었다. 이로써 독일의 노동자 계급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권리에 기초한 독자적인 혁명적 당을 갖게 되었다. 이 당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결정적인 지도하에서 라살레의 기회주의와 대결하는 가운데 생겨났다. 그 강령은 국제노동자협회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후 이 당의 당원들은 아이젠하워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4. 편저자 상가로 마르크스의 승인을 받은 자본론 제1권의 불역본이 1872에서 75년 사이에 파리에서 분책으로 간행되었다. 5. 마르크스가 쓴 쾰른 공산주의자 재판의 진상 상가로 전집 제8권 405에서 470쪽을 가리킴. 이 글은 독일에서 1874년 인민국가 상가로 라이프치히에서 발행되던 사회민주노동당의 기관지에 처음으로 실렸으며 신문으로 발표된 내용이 1875년 책으로 출판되었다. 6. 고타강령 비판 상가로 마르크스가 쓴 독일 노동자당의 강령에 대한 논평을 가리킴. 은 과학적 공산주의의 기본 문제들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 중의 하나이다. 이 글은 기회주의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이다. 엥겔스가 베벨에게 보낸 편지 상가로 전집 제19권 3에서 9쪽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는 자신의 논평에서 뒷날 통합된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의 강령 초안에 대해 원칙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마르크스의 고타강령 비판은 1891년 엥겔스에 의해 처음으로 출판되었는데 그때에도 기회주의적인 당 간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판이 이루어졌다. 고타강령 비판과 그에 덧붙여 브라케에게 보낸 편지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주간지인 새시대 제18호 상가로 1890에서 91년 분 제1권 제9분체 슈투트가르트에 실렸으며 엥겔스가 서문을 썼다. 그러나 엥겔스가 1891년 2월 23일 카우츠키에게 보낸 편지에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특히 신랄한 논평 부분을 몇 군데 부드럽게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실린 글은 마르크스의 원래 원고를 따르는 것이다.
수고의 원본은 1960년 가을 마르크스의 중손자인 마르셀 샤르 룽게가 소비에트 연방 중앙위원회 부설 마르크스 레닌주의 연구소에 기증하였다. 7. 인터내셔널 규약, 인터내셔널 스태튜트. 국제 노동자협회의 일반 규약 및 운영 세칙을 가리킴. 이 규약은 1866년 인터내셔널 제네바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1871년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새로운 규약을 준비했다. 새 규약에서는 이미 타당성을 상실한 모든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바뀌거나 보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그 이유가 모두 설명되었다. 독일어로 된 정보는 1871년 라이프찌히에서 출판되었다. 쌍가로 전집 제17권 440에서 455쪽을 보라. 8. 전집 제4권 472쪽을 보라. 쌍가로 이 책 59쪽 참조 역자. 9. 베를린의 마라. 이것은 분명히 하셀만은 풍자한 말이다. 하셀만은 당시 베를린에서 라살레파인 전 독일 노동자연맹의 중앙기관지 신사회민주주의자의 주필이었으며 리크 네이트의 곁에서 강령추안을 공동 작성했다. 신사회민주주의자 라살레파인 전 독일 노동자연맹의 중앙기관지 1871년부터 1876년까지 일주일에 3번씩 베를린에서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비스마르크 체제에 순응하고 독일의 지배계급에게 아첨하는 라살레파의 정책 및 라살레파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반영하고 있었다. 10. 평화 및 자유연맹. 부르주아적인 평화운동단체 빅토르 위거, 빅터 휴고, 레미제라블, 가리발디 등을 위시한 자유주의자들과 소부르주아 및 부르주아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1867년 스위스에서 창설되었다. 1867에서 68년 사이에 바쿠닌도 이 연맹의 사업에 관여했다. 연맹은 처음에 바쿠닌의 영향을 받던 인터내셔널과 노동운동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다. 유럽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연맹의 선언은 대중들에게 환상을 불러일으켰고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계급투쟁을 포기하게 했다. 11. 비스마르크의 북부독일 종합신문을 가리킴. 1861년부터 1918년까지 베를린에서 간행되던 일간지, 1860에서 80년대의 비스마르크 정부의 공식 기간지였음.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신문의 1875년 3월 20일자 제67호에 실린 사설인데 이 사설은 사회민주당의 강령 초안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의 선동은 많은 점에서 신중해졌으며 인터내셔널을 부인하고 있다. 12. 랑게. 노동자 문제, 현재와 미래에 그것이 갖는 의미. 두이스부르크, 1865년. 13. 르 알띠에 1840에서 50년대 사이에 파리에서 발행되던 프랑스의 월간지, 기독교 사회주의의 사상적 영향 하에 있던 수공업자 및 노동자들의 기간지. 이 잡지는 노동자 대표들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3개월마다 편집진이 새로 선출되었다. 14. 엥겔스가 출판한 1891년판에는 이 부분이 요구할 수 없었다면 으로 바뀌어져 있다. 15. 문화투쟁. 컬처 캄프. 캄프가 투쟁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히틀러 마인캄프. 1870년대에 비스마르크가 독일 카톨릭당과 중앙파당에 맞서 경찰력으로 탄압을 가한 투쟁. 이 투쟁을 통하여 비스마르크는 호전적인 가톨릭 교권주의를 단지 강화시켰을 뿐이며 현실의 문화 상황에 오히려 해를 끼쳤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인 칸막이, 쌍가로, 구별, 역자, 대신에 종교적인 칸막이를 전면에 내세워 노동자 계급과 민주당의 일부로 하여금 혁명 및 계급투쟁에 굳박한 가드들로부터 극히 피상적이고 부르주아적이며 기만적인 반교권주의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역주로 넘기겠습니다. 역 1.
엥겔스의 이 서문은 1891년 마르크스의 고타강령 비판을 처음 출판했을 때 쓴 것이다. 엥겔스가 이 중요한 정치적 문건을 애써 출판한 목적은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에서 준동하기 시작하고 있던 기회주의적 요소들을 강타하기 위해서였다. 이 출판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녔던 것이 바로 그 무렵 열린 에르푸르트 대회에서 당은 고타강령을 대신할 새로운 강령을 검토하고 채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고타강령 비판을 출판하다 준비를 하면서 엥겔스는 여러 독일 사회민주주의 지도자, 디츠, 상가로, 새시대의 출판업자, 칼 카우츠키, 동편집자 등으로부터 반대에 직면해야 했으며 카우츠키는 이 글의 일부를 수정하고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엥겔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독일 사회민주당이 하급 간부 및 일반 당원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고타강령 비판을 열렬한 찬사와 함께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제사회주의 운동에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문건으로 채택하였다. 이 고타강령 비판과 함께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이에 덧붙여 1875년 5월 5일 브라케에게 붙인 편지도 출판하였다. 엥겔스의 서문이 첨가된 이 고타강령 비판은 그의 생전에는 단 1판밖에 가능되지 않았다. 고타강령 비판의 전체 원문이 처음 출간된 것은 1932년 소비에트 연방에서이다. 여기 1875년 5월 22에서 27일 사이에 고타 대회가 열렸을 때 독일의 노동자 계급 운동 내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 즉 아우구스트 베벨 및 비알름 리크네이트가 이끄는 사회민주주의 노동당 쌍가로 아이젠하워과 라살레파인 전 독일 노동자연맹인데 이 대회에서 이 둘은 통합되어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을 결성하였고 이로써 독일 노동계급 내의 분열은 종식되었다. 이 통합당은 강령 초안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토록 비판하여 맞이하는 약간의 사소한 수정을 거친 후 그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역삼 비렐름 브라케 1842에서 1880년 아이젠하워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브라운 슈바이크에서 사회주의 문안을 편집 출판했음. 마르크스 및 엥겔스와 가까운 사이였고 철저하지는 못했으나 사회민주노동당 내의 기회주의적인 요소에 맞서 투쟁함. 역사 아우구스트 게이브 1842에서 1879년 사회민주노동당을 창당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당의 재정을 담당하였으며 1872에서 1878년 제국의회의 의원 1874에서 1876년 여고 이그나즈 아우어 1846년에서 1907년 피역 세공업자 사회민주노동당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수정주의자, 오랫동안 제국의회의 의원이었음. 역유 아우구스트 베벨 1840에서 1913년 마르크스주의자, 독일 사회민주당을 창당했으며 당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친구이자 제자, 프러시아의 군국주의에 반대하여 혁명적인 방법으로 독일을 통일시키고자 노력함. 1878에서 1890년 사이에 사회민주당을 이끌고 사회주의자 탄압법에 대항하는 비합법 투쟁을 전개. 역7 비렐름 립크네이트 1826년에서 1900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공산주의자 동맹의 일원으로 1848에서 1849년 혁명에 참가, 영국으로 이주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친구견 전우가 된 뒤 1862년 독일로 돌아온 국제노동자협회 쌍가로 제일인터내셔널에 가담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선전선동함. 1869년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을 창당하는 데 관여했고 그 기간지인 전진의 책임 편집자직을 맡음. 제국의회의 의원 1874에서 1900년 보불 전쟁 당시 프러시아의 합병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마리꽃민을 지지함. 프러시아의 군국주의를 단호히 반대했으며 혁명적인 방법으로 독일을 통일시키고자 노력함. 역8
할레에서 열린 독일 사회민주당 대회는 1890년 10월 12일에서 18일 사이에 개최되었다.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폐지된 후 처음으로 열린 이 대회는 새로운 강령을 작성하기로 결의하고 그것을 다음번에 에르푸르트 당대회 3달 전에 출판하도록 하여 사상 최초로 지방 당조직에서 출판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역후 페르난드 라살레 1825년에서 1864년 독일의 사회주의자 독일의 노동자 계급을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했으며 1863년 전 독일 노동자연맹을 창설함. 상가로 바로 이 점에 그의 역사적인 공로가 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 계급에게 혁명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비스마르크 및 프러시아의 융커 계급과 타협하여 그들의 통일 정책 상가로 독일을 위로부터 통일시키려는 정책을 지지했다. 또 그는 평화적으로 사회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는 환상, 즉 프러시아 왕국의 국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려 그 결과 라살레주의에 기초한 기회주의가 생겨나게 되었다. 역시 국제노동자협회 상가로 제1인터내셔널의 헤이그 대회는 1872년 9월 2에서 7일간에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대회 전체 작업을 지휘한 마르크스 및 엥겔스를 비롯하여 15개 나라의 조직에서 온 65명의 대표위원이 참석하였다. 노동자 계급 운동 내에서의 온갖 소부르주아 종파주의에 대해 단연간 수행되어 온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그 동료들의 투쟁은 이 대회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무정부주의자들의 종파주의적 행동이 비난받았으며 그 지도자들은 인터내셔널에서 추방당하였다. 이 헤이그 대회의 결정은 여러 나라의 노동자 계급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정당을 결성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역 10일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바쿠닌 1814에서 1876년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 언론인 독일의 1848년 1849년 혁명에 참가 대중운동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영향을 끼친 국제노동자협회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적이었으며 1872년에 헤이그 대회 때 분열을 책동하다가 협회에서 추방되었다. 역 12.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승인이 아니라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승인이라는 뜻. 역 13. 라살레가 창설한 전 독일 노동자 연맹의 지도자들 하젠클레버는 연맹의 의장이었으며 하셀만은 신사회주의자의 편집자였다. 후자는 1880년 무정부주의자로 낙인찍혀 사회민주당에서 추방되었다. 14. 원문은 잔치가 끝난 뒤에로 되어 있다. 역 15. 번하드 베커 언론인 라살레주의자 전 독일 노동자연맹의 의장 1864에서 1865 1872년 국제노동자협회의 헤이그 대회의 대표로 파견됨. 역 16. 사회민주노동당의 출판사 당의 중앙 기관지인 인민국가의 편집부 직속으로 라이프치히에 있었다. 역 17. 1891년 판에는 사회적으로 고쳐져 있다. 역 18. 개정은 본래 더 좋게 만든다는 뜻이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강령의 내용이 인터내셔널 규약을 바뀌어놓은 것을 비꼬고 있다. 개정판 이렇게 말했죠. 역 19. 이 말은 원래 협동적, 동지적 또는 공동체적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모두 집단적, 집단주의적 또는 집단 등으로 번역했다. 역 20. 독일어 원문은 제이더 나흐 세이넨 파히 케이탄 자뎀 나히 세이넨 베듀어 니센 이며 직역하면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라는 뜻이다. 제가 독일어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양해하셔야 됩니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분배, 공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10일 인터내셔널은 1872년의 헤이그 대회 이후 본부를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겼다가 1876년 정식으로 해산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바쿠닌주의자들과의 내분 및 파리 꽃민 이후 강화된 각국 정부의 반동적 탄압 때문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조직과 방법에 따라 각국에서 독자적인 당과 조합들을 효과적으로 결성하기 위해서였다. 여기 12. 프리드히 알버트 랑게 1828에서 1875 독일의 부르주아 철학자, 신칸트주의자, 유물론 및 사회주의를 반대했음. 여기 13. 토마스 로버트 멜서트 1766년에서 1834년 인구론. 영국의 목사, 경제학자, 부르주아화된 토지 소유 귀족의 이데올로그였으며 자본주의를 옹호함. 자본주의 하에서 근로대중이 빈곤한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반동적 인구 과잉 이론을 제시함. 여기 14. 루이 필립 1773에서 1851 올레앙공 1830년 7월 혁명으로 부르봉 왕조가 무너진 후 대부르주아지의 지지를 받아 왕에 취임. 1848년 2월 혁명으로 물러남. 여기 15. 필립 조셉 베냐민 비케 비쉐 1796에서 1865 프랑스의 정치가, 역사가, 부르주아 공화주의자, 기독교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그. 여기 16. 독일어 원문은 더 헤우티게 스테트인데 정관사 데어가 이탈리체로 강조되어 있다. 따라서 정확한 뜻은 오늘날의 국가라는 특정한 형태, 즉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서의 국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 17. 루이 나폴레옹 1888에서 1873년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의 조카, 제2공화국의 대통령 1848에서 1852 이어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가 되었으나 보불전쟁에 패하여 1870년 제2에서 물러남. 여기 18. 글래드스톤의 동생, 영국의 정치가이며 수상이었던 윌리엄 글래드스톤 1809에서 1898년의 동생 로버트 글래드스톤, 쌍가로 로버트 글래드스톤 1811에서 1872을 가리킨 상인이었으며 부르주아 박애주의자였음. 자주